청나라 유방의 아내 고황후, 당나라 고종의 황후이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 측천무, 그리고 청나라 말 중국을 호령한 서태후, 이 셋은 중국 3대 악녀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는 한풍제, 동치제, 광서제 3대 황제 제위 기간 동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권력을 누리며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권력의 맛은 끊기 힘든 마약처럼 달콤했을까요? 서태후는 광서제의 죽음 이후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3살 박이 어린아이를 황제로 만들어 중국을 자기 손아귀로 넣으려고 했죠. 그가 바로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젊고 잘생긴 남자를 밤마다 불러들여 자신의 욕정을 채운 다음 이런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자리를 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악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죠. 오늘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은 혈육이든 누구든 간에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독한 악독함을 보여주었던 중국의 최대 악녀 서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한풍제는 내꺼야. 하급 관리의 딸로 태어난 서태후. 어린 시절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그녀는 17세의 나이에 궁녀로 뽑혀 자금성에 들어가 황제로부터 승은을 잇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궁궐은 빼어난 재색을 겸비한 수많은 궁녀들이 존재하고 황제의 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궁중암투가 일어나는 곳이었죠. 당시 서태후는 모든 면에서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황제의 주변 사람들인 내시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결국 황제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마침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고 있었던 서태후는 어느 날 내시들을 통해 알아낸 황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풍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한풍제의 관심을 끌게 된 서태후는 꿈에 그리던 승은을 잇게 되고 의비에 책봉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풍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결국 그녀는 황제의 첫 아들인 제순을 낳게 되죠. 이에 한풍제는 매우 기뻐하며 서태후를 의기 위해 책봉하였지만 사실상 그녀는 황후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채 몇 년도 안 되어 일개 궁녀가 일약 의기비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 그녀는 당시 자금성의 핵 인싸였던 셈이죠. 그런데 당시 한풍제에게는 효덕현 황후, 효정현 황후 두 명의 황후가 있었는데요. 효덕현 황후는 한풍제가 즉위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정식 황후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한풍제가 즉위한 뒤 황후로 추존되었고, 효정현 황후는 한풍제의 두 번째 황후로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서태후의 아들인 제순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 마음씨 따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황자를 낳았지만 궁에서 지위가 아직 확고하지 않았던 서태후는 자신의 아들인 제순의 양육은 동태후에게 맡긴 채 한풍제의 사랑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죠. 이로 인해 어린 시절 서태후와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제순은 후에 자신의 엄마인 서태후를 두려워했고 나중에 동태후의 편을 들며 서태후와 맞서게 됩니다. 한편 당시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열강들이 영토를 침범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들에게 거액의 배상금까지 지불하고 청나라 영토를 빼앗기게 된 한풍제는 북쪽 지방조차 러시아에 점령당하자 화병으로 드러눕게 됩니다. 황자를 낳고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치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서태후는 남편인 한풍제의 병을 기회 삼아 대리청정을 하며 정사에 관여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도 한풍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서태후의 아들인 동치제는 6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서태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내 아들이 왕이야. 내 밑으로 다 꿇어. 황제로 즉위한 동치제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한풍제의 정비인 동태후와 후궁이지만 동치제의 어머니였던 서태후는 함께 수점청정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를 알지 못했던 동태후는 정치에 관련된 것은 모두 서태후에게 맡기고 동치제의 양육에만 힘쓰게 되죠. 참고로 동태후와 서태후는 황제의 궁인 자금성을 가운데에 두고
두 여인의 거처가 동쪽과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니 재밌죠? 수렴청정 초기의 서태후는 동치제의 숙부인 공친왕과 힘을 합하여 청나라의 부국강병 정책을 주장하며 태평천국의 난도 완전히 진압하는 등 그녀의 통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권력의 맛을 보게 된 서태후는 자신보다 서열이 높고 아들인 동치제도 자신보다 따르는 동태후의 존재가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평소 서태후의 권력욕을 알고 있었던 한풍제가 자신이 죽은 후에 동치제의 어머니라는 자격으로 서태후가 권력을 남용하려고 한다면 그녀를 가차없이 죽이라는 유서를 동태후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서태후는 이 유서를 가지고 있는 동태후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녀가 거슬리는 존재였지만 하는 수 없이 동태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죠. 호시탐탐 유서를 없앨 기회만 엿보고 있던 서태후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동태후가 심한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서태후는 그녀에게 감기약을 보내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그녀의 감기는 감쪽같이 낫게 되죠. 어떤 약에도 차도가 없었던 동태후였기에 서태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녀를 찾게 되고 서태후의 팔에 붕대가 감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고 그 피를 섞어 감기약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동태후에게 말했는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던 동태후는 지금까지 서태후의 마음을 의심한 점을 사과하고 한풍제의 유서를 꺼내어서 불태우게 되죠. 드디어 자신을 옥죄고 있던 한풍제의 유서가 사라지자 서태후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고 며칠 후 동태후는 내진탕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동태후의 죽음을 두고 서태후의 암살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미 권력을 완전히 서태후가 장악한 후였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죠. 이후 서태후는 황제보다 더한 권력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갖은 횡포를 부리게 되고 자신의 권력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쓰여 가차없이 죽이게 됩니다. 특히 동태후의 추천으로 황후가 된 자신의 며느리를 무척이나 미워해서 서태후는 황후와 황제 사이를 갈라놓고 끊임없이 황후를 구박하기도 했죠. 또 나이가 들어 직접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동치제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그녀의 조정을 받는 내시를 시켜 동치제를 궁궐과 홍등가에 드나들게 하여 결국 매독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리게 합니다. 이때 서태후는 아들 동치제가 권력 유지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그의 아이를 가진 황후조차도 모진 핍박과 구박으로 자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핏줄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여버린 것을 보니 정말 악독함의 끝을 보여주는 서태후인 것 같네요. 권력,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치제와 같은 학렬 가운데 한풍제의 동생과 자신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4살의 광서제를 다음 황제로 선택합니다. 이는 서태후 본인이 수렴청정을 통해 계속해서 청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뜻이었죠. 광서제는 서태후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숙청당하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의견 한번 말하지 못했고 자신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서태후의 뜻에 따라 서태후 가문의 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던 1889년 서태후는 갑자기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자금성 북쪽에 새로 지은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겉으로는 광서제에게 권력을 물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궁궐과 조정에는 서태후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이화원에서 황제인 광서제에게 국정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서태후는 황제 위에서 군림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 또한 세월은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열었던 향락적인 파티는 서태후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요. 잦은 술자리와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했던 서태후는 결국 본인 생일 잔치에서 과식한 뒤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곧 회복하고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생각한 서태후의 생각과는 달리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누군가의 독살에 의해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1908년 11월 15일 그녀 또한 광서제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스물탱이! 는 마지막까지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서태후. 엄청난 사치와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로 결국 청나라 몰락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서태후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였다고 하네요. 이 유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서태후가 남긴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